지금 지난 시간에 어떤 그 매질에 매질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계면 갈 때 여러분 썼던 바운더리 컨디션을 볼 때 썼던 게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매질 다른 무 두물질 지나갈 때 그 장에 어떤 성분의 값을 구하는데 다이버전스 이식을 썼었습니까? 그거를 요거 쓸 때는 수직인 방향의 값을 할 때 이게 0인 경우에 수직인 방향이 연속될 때 쓰죠, 그죠? 그리고 컬이 0이다 라고 했을 때는 무슨 값이 연속이다 할 때 썼었나요? 컬이 0이다 라는 것은 그 경계면에서 무슨 값이 연속일 때 썼었죠, 여러분? 컬 2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경계 매질 1과 매질 2 사이에 어떤 2의 성분이 연속입니까? 탄젠셜 성분이었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D가 0이다 이러면 D에 어떤 성분이 연속이었죠? 노멀 성분이죠. 그래서 노멀 성분하고 탄젠 성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장 자체가 매질이 다른 걸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게 이제 매질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 경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그만 루프를 만들어서 요 탄젠 성분이 연속이고 그리고 요 높이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컬 2는 0이었는데 컬 2는 0이 아닌 경우가 있었죠, 그죠? 어떤 경우 0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결과만 썼었는데 컬 2는 마이너스 라운드 D 라운드 T라 그래서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요 속에 값이 0이 아니거든요. 0이 아니니까 실제 연속이 아니죠. 연속 아니지만 연속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노멀 성분에 대해서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실린더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요 부분은 여러분 잘 해놔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 하나가 전기장 속에 있을 때 전기장에 도체가 있는 경우에 도체가 있으면 전류가 흐릅니다.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로부터 우리가 뭘 유도했었냐면 전압대 전류는 서로 비례한다. 비례하는 비례 상수는 저항이고 이 저항은 이 저항의 시그의 길이 나누기 A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식까지 다 유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옴의 법칙이라 그래서 전기장 속에 도체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전류 흐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고 그리고 좀 더 어려웠던 게 인슐레이터 있을 때였거든요. 인슐레이터 있을 때는 좀 길긴 하지만 인슐레이터가 전기장 속에 있을 때는 흐르는 전자가 없습니다. 흐르는 전자가 없고 평균 위치에서 약간 비껴나가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서로 반대편에 폴라해져서 마이너스 플러스해져서 움직이진 않지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다이폴 모멘트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다이폴 모멘트가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고 이 다이폴 모멘트 많이 생기는데 한 개짜리에 대해서 다이폴 모멘트가 생기면 포텐셜이 한 개짜리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걸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에 대해서 해서 이걸 이제 한 개짜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볼륨의 평균값인 폴라리제이션 P라는 거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일단 볼륨 소에 대해서 내부에 들어있는 다이폴 모멘트로부터 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포텐셜 유도했었죠. 유도해가지고 이 포텐셜이 꼭 차지 전하가 있는 것처럼 표면에 전해질 표면에 있는 전하, 표면 전하 여기에 폴라리즘 P에다가 AN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에서 다이버전스 P 있는 것이 폴라리제이션의 값으로부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잠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쉬운 예로 이렇게 동그란 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이 있으면 이 공에 일정한 P가 있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P가 일정하다. P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 표면의 차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면의 차지는 P에 대해서 AN이죠.
그죠? AN이니까 AN은 여기서는 크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면 여기가 X 방향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Y라면 이 표면은 AN은 이것은 코사인 세타의 AX 플러스 사인 세타의 A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AN은 제가 지금 그 본격적으로 푼다기보다 예를 든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AN이 요 다이렉트릭 전원체가 동그란 공이다 그랬을 때 요 단면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거든요. 세타가 90도일 때 Y만 남고 그 다음에 X 세타가 여기 세타로 치면 X일 때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P하고 P는 P를 P 값의 AX 값이다. 그러면 손쉽게 시그마 B는 위치에 따라서 P에 대해서 AN이 되니까 이것은 P의 코사인 세타 0일 때 여기 이제 차지가 제일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세타가 90도일 때 그쪽에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아서 0이 되고 여기부터는 반대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보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러분 알고 있는 표면에 이런 그 크게 위치만 틀리죠, 그죠? 틀리고 반대편은 마이너스인 이런 표면 차지가 있는 것처럼 폴라리제이션 P가 있는 전원체가 공중에 떠 있다면 그 표면에는 이렇게 시그마 P가 이렇게 P 코사인 세타로 주어져 있는 표면 차지가 쭉 분포하고 있는 것처럼 바꿔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P가 일정하니까 볼륨 차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가 일정하니까 볼륨 차지는 다이버전 취하면 0이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꼭 얇은 쉘 있죠. 얇은 쉘에 금속 쉘에 차지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그런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쉘선을 이용해서 바깥에 우리가 전기장의 성분을 더해주거든요. 더해줘서 이런 인슐레이터를 표면에 있는 그 표면 차지하고 볼륨 차지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를 우리가 했습니다. 해서 이제 요때 이제 D 필드하고 E 필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유도를 했었거든요. 유도를 할 때 요거 중요하니까 보면 토탈 차지는 잠깐만 스케치 해보면 토탈 차지는 서피스 차지하고 볼륨 차지를 생각해보면 이 두 개의 합이 어차피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에 0이죠. 그죠?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에 차지 0인데 그래서 토탈 차지라는 거는 이런 프리 차지하고 요 프리 차지 데니스티하고 그 다음에 볼륨 차지, 바운드 차지 데니스티 이렇게 합한 게 토탈 차지입니다. 토탈 데니스티. 여기에서 왜 서피스 차지는 왜 안 넣었을까요? 여기서 왜 안 넣었을까요? 여기 보면 볼륨 차지 데니스티만 들어있죠. 그죠? 볼륨에 어떤 공간의 차지가 있다면 그 단위 부피당 있는 차지 쿨럼 값인데 이것은 로 V하고 로 PV인데 이거는 바운드 차지에서 그 폴라리제이션의 값이 위치만 달라지면 생기는 그레이던트 다이버 생겨서 생기는 요 값이 토탈 차지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피스 차지는 기본적으로 볼륨 차지가 아니죠, 그죠? 볼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또 이제 볼륨에 대해서 보면 요거는 이제 프리 차지는 다이버 D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바운드 차지에서 볼륨 차지는 마이너스 다이버 P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얘 두 개가 만드는 게 이 필드죠, 그죠? 얘 두 개가 만드는 이 필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 D 필드는 입실론 제로 E에 플러스 P 이런 관계가 성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플럭스는 전기장에다가 그다음에 이 폴라리제이션을 두 합한 것이 이제 플럭스가 되고 이 폴라리제이션은 선형적인 물질인 경우에는 전부 다는 아니고 선형적인 물질인 경우는 이 P 필드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필드가 세면 셀수록 속의 P가 커질 거잖아요, 그죠? 커져서 선형적인 경우에 이렇게 이 필드에 비례하는데 이 비례 상수가 이 입실론 제로에다가 이게 숫자만 구분한 서세터빌리티라는 카이를 해서 이제 우리가 유전 상수 다이렉트 컨스턴트라는 거를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D 필드는 입실론 E고 이 입실론이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한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유전율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한번. 직관적인 보면 유전율이, 보면, 입실론 전에다 카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카이가 들어가, 이 카이라는 것은 이 생명 폴라리제이션이 전기장에 비례한 비례상수죠. 그죠? 비례상수인데, 여기서 입실론 젤 E가, 여러분, 그 입실론 젤 E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입실론 젤 E 원래. D였죠. 그 D라 하면, 그 D는 플럭스죠. 그 플럭스는 차지 개수죠, 그죠? 차지 개수를 직관이 표현하는 값인데, 거기에 그 무차원, 차원이 없는, 그냥 1, 2, 3, 4, 한 배, 두 배, 세 배, 차원이 없는 모델이니까 P는, 이 P도 결국 플럭스에 관한 차원이 되겠죠. 그죠? 얘도 플럭스입니다. P 자체도 차지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위에서 있죠. 마이너스 다이버스 P라는 것이 바운드 차지 생기는 볼륨 차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 자체도 디필드하고 차원이 같아서 얘가 그 차지 양에 대한 비례를 차지 자체의 개수라든지 양을 표현하는 값이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P가 그 전기량에 대해서 비례상수 파이가 되는데, 이 입실론이 요 식을 가만히 보면 진공일 때 카이가 없죠, 그죠? 지금 카이가 없는데, 진공이 아니면 매질이 있을 경우 카이가 들어가서 항상 1보다 크죠? 얘가 1보다 크니까 진공 중에 그 유전율보다 항상 클 겁니다. 그럼 카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 P니까, P는 단위 부피다 뭡니까, 여러분? 단위 부피다 있는 다이폴 모멘트의 총 합이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그 안에 다이폴 모멘트가 많다는 얘기는 밀도가 높을수록 많겠죠. 그죠? 여러분, 그 안경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데, 안경 가운데, 그,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쓰다 보면, 이게 압축 렌즈라는 얘기 아니에요. 눈 되게 나쁜 친구들은, 이걸 압축해 줄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나요? 그럴 때 얇게 하면서, 이게 되게, 높은 도수의 안경 안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게, 밀도가 높을수록 얘가 입실론이 커질 겁니다. 커지면 이게 전체적으로 유전율이 커져서 전체적으로 전기장 딱 걸렸을 때 얘가 반응하는 게 내부적으로 많은 거죠. 반응이 많으면 빛이 휘어지는 각도도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입실론의 루트를 취해있는 값이 굴절률에 비례합니다. 굴절률을 바로. 그래서 유전율의 루트가 굴절률에 생각해보면 이게 내부 매질이 있는 매질의 덴시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높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도체 할 때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회로에서는 입실론이 크면 입실론이 큰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회로에서는 어떤 값이 영향을 받죠, 여러분? 회로에서는, 전기회로에서는 입실론이 큰 물질이 들어가 있는 하면 그거는 커지거든요. 전압이 커져요? 전압이 커져요? 여러분 보면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평행판 축전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전압을 걸어주고 V를 걸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매질이 채워져 있거든요. 또 옆에는 매질이 안 채워져 있거든요. 여기서 매질이 안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진공입니다. 내렸는데, 여기에 이제 전압을 걸어줬거든요. 똑같이 전압을 걸어줬습니다. 여기는 진공, 백큐옴이고, 여기는 입실론인, 매질이 채워져 있습니다. 거리 D는 같습니다. D는 같고. 자, 이게 무한대의 평행판 축전지라면, 여러분 이게 무한대의 크기를 생각해 봅시다. 무한대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전기장이 어느 방향입니까? 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플러스 차지가 있고, 마이너스 차지가 있거든요. 자, 이게 무한대면, 얘가 크기가 무한대면, 전기장이, 위에 거만 봅시다, 위에 거만. 위에 거만 보면, 얘로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위에서 밑으로 온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 밑으로 들어오는 것만 있죠. 그래서 해보면 여기서 그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고, 요 바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깥은 크기가 같은 게 하나는 열에 나오고, 이 밑에 것에 의해서는 땡깁니다. 그래서 합치면 0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요 밑에 것에 의해서는 땡기고, 요 위에 것에 의해서는 밉니다. 그래서 합치면 0입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보면 중간에는 밀고 땡기고 해서 긴 일이 내려오고, 요 밑에서는 위에 거에서는 밀고 아래 거에서는 땡기고, 여기서는 위에 거에서는 밀고 아래 거에서는 땡기고 이래 되니까 위아래는 다 0이고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필드가 우리가 그 생각할 때 다이버전스 D가 로 V잖아요, 그죠? 로 V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게 예를 됐을 때 조그만 요 실린더를 했을 때 하게 되면 요 위에는 0이죠. 그죠? 위에는 0이고 아래는 이제 D 필드가 있는데 D에 DS에 S 했는 것이 요 단위 면적당 차지면 시그마 S에 A 이렇게 해보면 D에 A는 시그마 SA 이렇게 되니까 D 필드는 시그마 S. 그냥 D 필드는 그냥 차지 전압밀도 표면에 대한 전압밀도 그대로입니다. 요 안에 D만 있고 요 안에서는 근데 요게 이제 D가 이게 요 진공에서도 시그마 S, D는 시그마 S고 그 다음에 매질이 있는 경우에도 시그마 S거든요. 같다고 쳐볼까요? 다르다 쳐볼까요? 한번. 여기는 시그마 S의 프라임이고 얘는 시그마 S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차지가 이런 그 비스켓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 있는데 왼쪽은 매질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은 매질이 채워져 있지 않는 경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요래 돼 있으면 시그마 S는 D는 입실론 제로의 E입니다. E에 시그마 S죠. S인데 여러분 그 E에 DL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V잖아요, 그죠? 이게 V니까 이게 이제 요 길이에 따라서 요 L을 따라서 하면 V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S가 요 E입니다. 그 거리가 D 했는 게 V가 되거든요. 시그마 S가 D분의 입실론 제로의 D분의 V가 되죠. 그죠? 이게 되니까 여기서 시그마 S가 나오니까 E는 입실론 제로의 E는 D분의 V의 입실론 제로, E는 그대로 D분의 V입니다. 자, 그냥 D분의 V로 딱 정해졌죠, 그죠? 정해졌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요래 되고, 사실 똑같은데, 왼쪽도 그냥 보면, 왼쪽에 이 부분도 시그마 S 돼 있는 것도, E에 똑같이 DL, 요 거리 따라서 D를 해보면, L을 많이 했는 것이 이것도 똑같이 V입니다. V가 해보면, E에, D는 그냥 V니까, E는 D분의 V니까, V를 했을 때는 똑같죠, 여러분. 그죠? 해보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매질이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 E는 어떻습니까? 같죠, 그죠? D는 어떻습니까, D는 어떻죠? 요 D는, 요걸 보면 D는 입실론, 이 유전율이잖아요, 그죠? 매질이 있으니까 요 입실론이 1보다 크죠, 그죠? 전제로가. 지문보다 크니까 이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D는 얘가 더 큽니다. 포텐셜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으면 D는 더 큰데 D가 크다는 얘기는 이 표면에 뭐가 많이 보이는 겁니까? 시그마 D 프라임이 시그마 B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D가 크다는 얘기는 E는 같죠, 그죠? E는 같은데 그 입실론 유전율을 곱을 한 게 D잖아요, 그죠?
그 위치를 뽑으려서 위치라는 여기까지 크죠, 그죠? 크니까 여기 보면 시그마 S 프라임 이 위에 축전지에 모여 있는 차지하는 어떻습니까? 진공밀도보다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한번 제가 여러분 보면 수식은 되게 간단한데 이게 E가 같구나 라는 유도할 때 제가 잠깐 쓴 건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백큐엄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V를 만들어 주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똑같은 크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매질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매질이 플러스 마이너스 정렬하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정렬하죠. 그죠? 유전체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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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게 매질 넣기 전에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 있었죠, 여러분? 5개씩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매질 딱 넣으면서 포텐셜 V를 유지하면서 매질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속에 마이너스를 정리됐잖아요, 그죠? 정리했는데 얘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이너스가 없던, 원래 진공일 때는 없었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생겼으니까 이 축전지 상황에서 보면 제가 공교롭게 5개를 똑같이 그렸는데 5개 그리지 말고 얘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3개만 그릴게요. 자, 3개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매직 중으로 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표면에 보면 금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그 마이너스 해당되는 플러스 있어야겠죠. 더 들어와야겠죠. 얘도 마이너스 생겼으니까 여기 더 들어와야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더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매질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플러스 여기는 여기 플러스 보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3개 있으니까 초기에 5개 차지가 있었죠, 그죠? 5개 있었는데 여기에 위에서 이 유전체 때문에 여기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3개가 더 들어온 거죠. 총 8개가 요 안에 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전체가 들어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보면 같은 전압에 대해서 C값, 전압에 대해서 차지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회로 전기회로에서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기가 통하면 안 되죠, 유전체는. 전기 통하지 않는데 전기회로 들어갈 때 회로 성분은 여러분 잘 많이 쓰는 게 뭡니까? R은 전기장 속에 전도체가 있을 때 배웠죠, 지금 지난주 배웠죠? L은 아직 안 배웠거든요. L은 이제 배울 겁니다. C가 있죠. C는 뭡니까? 전압을 걸어놓고 안에 별거 안 되는 대신에 차지를 저장하는 거죠. 지금 보면 차지가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유전체가 들어가면 요 네모 플러스 있는 것처럼 차지양이 더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유전체 높음을 쓰게 되면 원래 전원체를 표현했는데 유전체를 하면 보유하다 할 때 전기를 더 보유해서 전기를 더 많이 모아준 축전지가 되면서 차지양이 더 많이 늘어난다, 보관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유전체가 이제 전기장 속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분만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네, 1분만 쉬었다 합시다.